구속됐는데 체포? 이게 무슨 얘기냐?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윤 소환 불응된 체포영장 검토, 김건희 특검 강제수사 카드 압박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오늘이 김건희 특검에서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통보를 한 날인데 과연 윤 전 대통령 오겠느냐, 안 올 것 같은데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안 왔다라는 거죠. 문홍주 특검보 얘기 들어보고 오시죠. 지난 월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하여 오늘 오전 10시에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출석 요구서를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장에게 다시 송부하였습니다. 만일 이마저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직접 들으셨죠? 뭐라고 얘기했느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강제 수사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안 오면 체포영장 청구할 거야 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저희 키워드에 돼 있죠. 조현선 변호사님. 사실 아니 이미 구속돼서 서울구치소에 있는데 체포가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구속영장이 이미 발부가 됐죠. 구속영장 네. 안에는 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도 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지금 김건희 내란 특검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와 관련돼서 살펴보게 되면 범죄 혐의가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죠. 다른 사건, 별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별건의 경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별도의 체포영장 발부를 통해서 그 혐의에 대한 영장 발부를 통해서 아마 구인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마 어떻게 보면 적법하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특검팀 입장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와 강제수사 전환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말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된 거는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바로 그 구속영장에 의해서 현재 이 구치소에 있는 건데 그때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지금 현재 김건희 특검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혐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 혐의로 구치소에 있는 사람을 그냥 데리고 올 수는 없어서 또 다시 체포영장을 통해서 뭐 강제 인치든 이런 걸 좀 하겠다 그런 취지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이 성형훈 변호사님. 이제 드는 게 내란 특검도 강제 인치하려고 했었거든요. 2번이나 하려고 했는데 결국 못했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특검에서 지금 체포영장을 통해서 강제 인치하겠어요 라고 하면 이게 가능한 걸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서울구치소가 실제로 그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조은석 특검팀이 강제 인치를 시도했을 때도 그것이 무산이 되었거든요. 그쵸? 그런데 더 강제력을 강력하게 발동하려고 들려면은 서울구치소 측의 요구에서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조은석 특검팀은 그렇게 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팀이 어떻게 할지는 조금 변수가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사하고자 하는 혐의 중에 지금 공소시효가 대단히 임박해 있는 사건이 하나 있죠. 다음 주 월요일에 공소시효가 끝나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즉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한번 조사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쪽에 방점이 찍힌다면 그러면은 상당히 강력한 강제력을 발동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체포영장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공천개입 의혹 관련해서는 지금 공소시효가 지금 이 다음 주 월요일이면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좀 관련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고 그 전에 최소 한 번은 꼭 불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란 특검에서는 사실 직접 가서 끌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김건희 특검에서는 강력하게 가서 진짜 끌고 나올 수도 인치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특검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선 이래서 못 갔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뇨 합병증, 기력 저하, 간 수치 이상 등등등해서 건강 상태가 상당히 더 안 좋아졌다. 지병이 악화돼서
실명이 될 정도로 상당히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이다. 평소 알던 눈 질병이 구속 이후에 더 나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송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뭐 당뇨도 있고 간 수치도 있고 그래 건강이 안 좋네. 실명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왜 진단서나 사유서를 내지 않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그 정도의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될 정도의 건강 악화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입으로 평가받고 있는 인사가 서정국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네. 최근에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진짜 순수하게 건강 문제라기보다는 특검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게 불만이 있다고 봐요.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조사도 못 받고 법원 재판에도 못 나갈 정도까지 건강이 악화됐다기보다는 네. 건강은 일종의 내세우는 명분이고 특검 수사를 전부 다 보이콧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죠. 지금 말씀처럼 이게 그냥 건강 문제라기보다는 진짜 의도는 수사에 대한 불만이다라고 한다면 근데 이게 약간 조현선 변호사님 특검과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봤을 때 이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드는 게 특검 조사를 받는 그냥 단순한 피의자 입장에서 내가 안 나갈 거야, 나 보이콧할 거야 라고 하는 게 글쎄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피의자, 피고인이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그런 입장을 취할 수는 없겠죠. 보통 강제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도 뭐 변호사로서 형사사건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 그냥 그 구치소 측으로부터 끌려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끌려 나와서 법정까지 끌려 나오는 경우도 양팔 있어요. 이렇게 껴갖고 끌려 나오는 거 말씀하시는 그런 식으로 거죠? 끌려 나오고 사실 뭐 다른 피고인의 경우에는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렇게까지 진행을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좀 특별한 지위 아니겠습니까? 전직 대통령의 그런 신분과 지위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나는 구속이 된 상태이고 지금 특검팀에 어떠한 특검팀이든 협조를 해봤자 본인의 형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범죄든지 간에 가장 핵심적인 범죄는 내란 혐의거든요. 내란 우두머리죄 혐의이기 때문에 그 혐의 자체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그 어떤 법의 그런 처벌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네.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라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 저는 이제 더 이상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것은 아마 뭐 특검 수사뿐만 아니라 형사법정 출석에도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이미 내란죄, 이 내란 혐의 자체가 뭐 양형이 거의 뭐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이렇게 높기 때문에 뭐 다른 걸로 더 뭐 밉보이고 태도 점수가 뭐 깎이고 한다고 한들 뭐 크게 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 아니겠느냐 뭐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 불만이든 뭐든지 건강 때문이든지 간에 일단 재판도 안 나가고요. 특검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거듭거듭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김 여사에 대해서 요즘 목걸이가 날립니다. 네. 최근에 김 여사의 오빠의 장모님 댁, 그러니까 김 여사의 사돈어른 댁에서 6천만 원짜리 김 여사가 했던 목걸이가 발견이 됐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렸어요. 근데 김 여사 측은 이거 가짜예요, 모조품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모조품이야, 진짜 가짜야? 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결론이 났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김건희 목걸이 모조품으로 결론이 났다. 진품과 바꿔치기 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있다라는 것까지 제목으로 아예 딱 박혀 있죠. 네. 왜 모조품이라고 결론을 내렸느냐 보겠습니다. 특검팀은 김 씨의 오빠인 김진우 씨의 장모 한모 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모조품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왜? 압수한 목걸이에 진품의 고유 일련 번호가 없어서 모조품인 점을 어렵지 않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지금 그런 거예요. 송영훈 변호사님. 그래서 시리얼 넘버가 없어서 가품이다, 가짜다라는 건데 진품이랑 바꾼 거 아니야? 라고 지금 특검은 의심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심은 또 할 수 있긴 한데 이 얘기인 즉슨 모조품이란 결론 자체가 다시 수사는 원점이라는
다른 말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런 의미로 보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의심은 할 만한 것이 네. 김건희 여사 측의 입장이 일관되지 않죠. 2022년 1월 나토 정상회의 참석 후에 그 보석료는 왜 재산 신고하지 않았느냐는 논란이 불거졌을 때는 빌린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 검찰에 낸 의견서에서는 200만 원대의 모조품이다 이렇게 네. 진술했다고 알려지고 있고 어제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또 새로운 입장이 하나가 더 나왔죠. 오빠한테 사준 것을 빌린 것이다. 네. 그게 모조품이다 라는 오빠한테 이야기예요. 모조품을 사주고 그 모조품을 내가 빌려서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가 다 입장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공통적인 요소가 한 가지는 있죠. 본인이 그것을 정품을 자기 돈을 주고 구입했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 배우자가 공식석상에서 모조품을 찾겠느냐라는 의문이 있는 것인데 어쨌든 진품이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으니 추가로 수사를 해야 되겠고 다른 언론의 보도를 보면 지금 잠실에 있는 저 보석 브랜드의 매장에 수사관을 파견했다라는 이야기가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브랜드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네. 서울에만 매장이 9곳이 있다고 해요. 아하. 그러면은 상당히 고가의 제품이고 시리얼 넘버가 있기 때문에 그쵸? 구입해간 사람들을 혹시 전수조사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저인망식 수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직접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매장이 몇 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셨어요. 지금 9개밖에 없더라. 이 9개. 저 물건 사간 사람이 누구냐. 그거를 좀 이렇게 좀 압축해서 저인망식으로 쑥 한번 훑으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겠어? 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근데 일단 현재로서는 아직 진품이 있을 거라고 의심은 되는 상황이지만 진품을 특검이 확보는 하지 못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때문에 말씀처럼 저인망식 수사가 뭔가 더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이는데 근데 목걸이 자체는 뭐 원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오빠의 장모님 댁, 사돈어른 댁에서 발견된 게 이 목걸이만 발견된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다음 기사 볼까요? 김건희 오빠 장모 집서 이호한 화백 그림 현금 1억여 원도 발견이 됐다라는 겁니다. 네. 이호한 화백 그림 상당히 고가죠. 사실 미술적이 좀 문외한인 저 같은 사람도 이호한 화백 알지 이렇게 좀 점점점도 있고 그 그림 그린 사람 아니야? 아마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그림이 한 점에 20억이 넘는 그림인데 바로 지금 보는 저 모습입니다. 이게 이호한 화백의 그림들이에요. 또 저 그림이 장모 댁에 있었다라는 건 아니지만 저런 그림을 그린 저 그림 그린 사람이구나. 20억이 넘게 한 점당 20억이 넘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그림이 장모 댁에 있었다. 그리고 더불어서 현금이 1억이 넘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도 나오죠. 특검 김소유 뇌물 여부 수사 방침. 이거 김 여사가 뇌물로 받은 거 아니야라고 또다시 의심의 눈초리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조현산 변호사님. 집에 비싼 그림 있고 현금 좀 쟁여놨다고 다 뇌물이라고 의심해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일단 그 김건희 여사의 오빠의 장모 집에서 물론 모조품이라고 하지만 반클리프 아펠 제품 목걸이가 발견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목걸이와 함께 그 오빠 집에서 장모 집으로 함께 옮겨진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그 김건희 여사의 오빠의 소유의 제품인가 물건들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목걸이와 함께 이호한 화백의 그림과 현금이 함께 이동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라고 한다면 지난 불법 계엄이 해제가 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압수수색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소유이지만 본인의 집에 둘 수가 없는 물건들을 어떻게 처분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오빠의 장모라고 한다면 인척 관계죠. 그쵸? 설마 장모에게까지 그런 압수수색이 들어올 것인가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본인 소유의 물건들 다 이동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호한 화백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고가입니다. 20억 원 상당의 작품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구입과 구매처와 그 소유의 이동 같은 것들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그림이 곧바로 김건희 여사의 오빠의 장모 집으로 흘러간 게 맞는 것인지 아닌지는 충분히 판단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과연 이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처음에 이 제품 자체, 그러니까 이 20억이 넘는 이호원 화백의 그림, 그리고 또 하나 이 1억 원이 넘는 현금, 그리고 목걸이가 다 같이 오빠 집에서 장모 집으로 같이 이동이 됐다고 한다면 뭔가 오빠 집에 두면 안 되니까 다 옮긴 것들 아니겠느냐. 그러니 아마도 수상하다고 볼 여지가 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말한 수상함은 결국 오빠 거가 아니라 김 여사 거인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김 여사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같이 볼까요? 모처에서 나왔던 현금 따발, 화가 그림 같은 거 김 여사랑 아무 관련이 없는 타인의 재산입니다. 추후 수사기관에서 성실히 밝히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나랑 아무 관계 없어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조윤선 변호사님 말씀은 아니 근데 그랬으면은 왜 옮겼어? 그냥 갖고 있으면 오빠 집에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 거지 장모 댁으로 왜 옮겼어라는 건데, 사실 여기서 좀 애매한 게 송영훈 변호사님. 사실 이게 아까 6천만 원짜리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이게 모조품, 진품은 딴 데 두고 모조품을 놔뒀다. 큰 그림을 그린 거다. 모조품 발견될 걸 생각을 하고 난 거다. 라고 본다면 이호원 화백의 그림과 현금과 목걸이를 왜 한 군데에다가 보관을 했느냐라는 생각이 또 들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재산적 가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짚어볼 점은 지금 김건희 여사의 오빠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느라고 물건들을 옮겨놨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집을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반년 이상 하는 경우는 드물죠. 그러니까 아마 수사기관에서 정말로 인테리어를 했는지, 네. 그다음에 그 인테리어 공사 기간은 얼마나 됐는지, 끝난 지가 한참 지났다면은 왜 고가의 그림이나 현금 1억 원 같은 것을 다시 본인의 집으로 가져다 놓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도 의문점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순점이 발견된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진술이 더 유지될 수 없는 경우일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확실히 변호사님들은 직접 이 사건을 수임해서 이게 하시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나옵니다. 실제 오빠가 정말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지, 그게 반년 이상 지속될 만한 대규모 공사인, 리모델링 공사인 건지 여부를 봤을 때 앞뒤 아구가 맞지 않는 부분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 그 부분을 아마 특검이 들여다볼 거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제가 계속 목걸이랑 같이 발견된 무슨 그림, 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른바 반클리프 아펠의 그 6천만 원, 6,200만 원짜리 그 목걸이는 말씀드렸죠. 2022년 나토 정상회의 스페인에 가서 했던 목걸이를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 이 목걸이 말고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다른 목걸이가 하나 더 있죠.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 여사한테 한 종교단체가 요거 좀 전해주세요라고 보낸 목걸이는 따로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두 개 목걸이를 좀 같이 좀 비교하시라고 갖고 와봤습니다. 이거죠. 아까 저희가 얘기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는 약간 둥그스름한 요거예요. 바로 여기 지금 요 목걸이 지금 하고 있는 요겁니다. 나토 정상회의 때 했었던 이거. 근데 건진법사한테 요거 좀 이 김 여사한테 전해주세요라고 한 종교단체 간부가 줬던 목걸이는 이 목걸이죠. 이거는 이 그라프 목걸이다라는 거예요. 금액은 둘 다 6,200만 원대다. 상당하죠. 둘 다 목걸이고 6천만 원대니까 비슷한 거 아니야. 근데 브랜드 자체가 일단 다르고요. 이 브랜드에 해당하는 국가도, 이거는 하나는 프랑스 거고요. 하나는 영국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걸이는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 그라프 목걸이는 세상에 공개된 바가 없죠. 착용한 모습이. 네. 그 현재 물증도 일단 요거는 물증 확보했다고 보기가 약간 세모 정도로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모조품이니까 세모 정도. 그리고 이건 아직 물증이 없다. 그래서 계속 이거를 찾고 있는 데에 특검의 수사가 집중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요 그라프 목걸이 관련해서 이런 진술이 나왔다고 합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통일교 고위층 김건희와 통화 후 목걸이 선물하라고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보겠습니다. 최근 한 통일교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들은 얘기가, 통일교의 한 고위층 A씨가 있는데 이 A씨가 최소 한 차례 김 여사와 직접 통화를 했고, 그리고 통화하고 난 다음에 건진법사한테 이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윤모 씨 본부장한테 2022년 7월 한나라의 국모가 이런 일로 핀잔을 받아야겠느냐. 김 여사에게 목걸이를 선물하라
라는 진술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해당 고위층과 김 여사의 이 통화 시점 언제였느냐?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었던 바로 그 2022년 6월 나토 정상회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하고 나와서 이거 왜 재산 신고 안 했어요? 라고 논란이 됐었던 바로 그때 논란이 일었을 때 김 여사와 이 종교단체의 이 고위층 A씨가 통화를 했고 이런 논란에 국모가 이런 일로 핀잔받으면 되겠어? 하나 사드려! 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 진술 자체가 진짜인지 아닌지 좀 지켜볼 부분이긴 한데 근데 이게 조현선 변호사님 약간 정황상 요 얘기가 나왔던 시기가 반클리프 아펠 그 목걸이 뭐 이거 왜 신고 안 했어 어째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유 국모가 그런 걸로 얘기 들으면 되겠어 하나 사드려 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약간 뭐 앞뒤 문맥은 좀 맞네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죠. 일단 시기상 살펴보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나토 해외 첫 순방이었죠. 해외 첫 순방길에 착용했던 고가의 목걸이 때문에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직후에 통일교 관계자가 김건희 여사와 통화를 했고 그 이후에 그 통일교 세계 본부장이 이 선물을 제공을 했다. 건진법사에게 제공을 했다라는 것이 이 전체적인 흐름인데 네. 시기상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근접하고 굉장히 좀 신빙성이 높은 것처럼 보여지는 진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본부장의 입장에서는 이런 그 그라프 제품을 실제로 본인이 구매를 해서 추후에 통일교에다가 그것을 제출하고 영수증을 제출하고 이를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지 않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흐름상 그 통일교 측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여러 가지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성 목적으로 이런 고가의 그런 목걸이와 그다음에 고가의 백, 샤넬백 2개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사실상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에게 이것이 전달되었는지 여부만이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지 못했을 뿐 그 관계자에 대한 진술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건진법사가 받았다는 것도 나와 있고요. 건진법사가 받았다는 그 샤넬백을 2개를 샤넬백 3개와 신발로 교환했다는 그런 유전 행정관의 그런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든 관계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이러한 것들을 최종적으로 수령했는지 여부로 확인하는 절차에 지금 다가가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에 대한 입증도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참고인 조사와 물증 조사를 통해서 아마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이런 대화를 나눴는지 여부가 녹취가 없는 이상 이게 증빙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추가적인 다른 참고인 조사나 다른 정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지금 특검 수사가 한 발 한 발 앞으로 내딛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여기에 이 진술이 맞다고 한다면 일단 이 종교단체의 한 고위층 간부는 김 여사와 직접적으로 전화를 주고받는 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건진법사도 김 여사와 직접적으로 전화를 주고받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다들 김 여사의 전화번호를 갖고 있고 서로 연락이 되는 그런 사이였다라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보시죠. 특검 압수 김건희 목걸이 모조품 판단, 진품 따로 있나 추적. 아까 다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다만 저희가 이 기사에서 보고 싶은 건 요 마지막 단락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소유한 휴대전화 2개 압수수색으로 확보를 다시 했죠. 다시 했는데 요 2개의 하나의 압수한 2개의 휴대전화 중에서 실제 사용하는 번호가 각각 김건희 또 여사2로 저장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번호는 앞서 말했던 건희2라고 돼 있었던 이 김 여사의 수행비서가 쓴 거랑은 다른 거다. 실제 정말 김 여사가 직통으로 받는 전화다라는 거죠. 전 씨는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1월 이중 김건희로 저장된 번호로부터 자신한테 2차례 전화가 걸려왔으며 영부인 지휘로 전화를 한 거죠. 2차례 전화가 왔으며 통화 과정에서 우리 가족이잖아요. 험담 마시라는 말을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을 했다. 다만 전 씨 측은 이 발언을 한 인물이 김 여사 본인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건진법사 휴대전화 압수해서 보니까 하나는 김건희로 저장이 돼 있고 하나는 여사2로 저장이 돼 있는데 김건희라고 저장된 바로 그 번호로 2번의 전화가 와서 우리 가족이잖아요. 험담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송영문 변호사님
두 번 전화한 것도 다 기억이 나고 이 말한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 말을 한 사람의 목소리가 김 여사였는지는 모르겠다가 가능한 겁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성배 씨의 저 진술에서요. 네. 우리가 한 가지 추론해 볼 수 있는 부분은 휴대전화가 2대였는가. 네. 즉, 저 번호가 2개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2023년 11월 9일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전화 재천화 그 전화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 언급이 있었고 그달 24일 무렵에는 대통령 부부가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 뭐 전화번호까지 교체가 됐는지 아니면 기기만 교체한 것인지가 조금 불확실합니다만 저것이 전화번호를 교체해서 그 전후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시기에 2개의 번호를 사용한 것인지 이건 지금 특검팀이 확인을 하고 있을 거고요. 네. 만약에 같은 시기에 2개의 번호라면은 휴대전화를 한 대만 압수했을 때는 나머지 한 대는 확보가 안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아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검팀은 그 진술을 아마 유심히 봤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도 네. 이게 특검의 수사 상황은 파편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퍼즐 조각 맞추듯이 추론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점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네, 퍼즐 조각 맞추도 추론을 하면서도 상당히 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때 휴대전화 바꾼다 그랬지, 안 한다 그랬지, 그때 그 번호가 이 번호인가, 바꾼 번호인가, 그 부분을 아마 지금 특검이 차곡차곡 좀 보고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네, 뭔가 이런저런 정황들이 나오는데 말씀처럼 조각조각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이게 이 조각조각들이 정황 증거로 그냥 끝날 것이냐, 실제 빼박 증거로 확보가 될 것이냐 여부. 예, 사실 이 특검의 시간이 길다면 길어 보일 수 있습니다만 시간은 매일같이 1분 1초 째깍째깍 가고 있다라는 생각도 같이 좀 해봅니다.